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국정원장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일단 정치적인 노이즈를 좀 빼고요. 그러니까 법률가시니까 형사사법적으로 핵심을 좀 정리하면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일단 지금 사안의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에 김웅 당시에 예비 후보자였죠. 후보자를 통해서 후보자가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에 관련이 있었던 조성은이라는 인물에게 고발장을 2개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고발장의 내용은 여권의 정치인과 또 일부 언론인들을 포함한 고발장이었고요. 지금 의혹은 그 고발장이 검찰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보낸 것이다. 작성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을 직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이른바 셀프 고발을 한 다음에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공무원 비밀누설죄 그리고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이제 손준성, 김웅, 손준성과 윤석열 지금 후보를 입건을 했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이 시각 현재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지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치하다 끝났는데 네. 이번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건 어떤? 네, 확인된 내용들은 우선은 지난 압수수색에서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일부 휴대폰, 김웅도 의원의 휴대폰 이런 게 입수됐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인가는 아직은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대폰이 바로 지난해 그 당시에 이 텔레그램 문건을 전달했던 그 기기인지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본인들에게 돌려준다고 하고요. 적어도 지금 현재는 이제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있는 이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과 USB,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적어도 조작의 정황은 없다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과정은 디지털 흔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는 제일 지금 공수처가 난감한 대목은 이 손 검사가 작성한 것인가 아니면 검찰 내에 제3인물이 작성한 것인가를 특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 해도 이 팩트로 드러난다 해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암묵적 동의를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한 것을 확인하는 대목은 정말 어려운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압수수색에 저항은 있었지만 문제는 앞으로 입증해야 될 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원샷을 보고 시청자들이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최영일 평론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김웅 의원이 이 조성은 씨에게 저 텔레그램을 보냈다. 이건 확인이 된 건가요? 거의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성은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자료를 대검에도 제출하고 공수처에도 제공을 했는데 그건 이제 포렌식으로 밝혀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에 처음 고발장이 조성은 씨 주장에 따르면 김웅 당시 후보로부터 전달을 받은 시점이 4월 3일인데 그때 그 고발장 내용들을 사진들이니까 전부 다 자신의 이 휴대전화에 다운로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흔적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고발장 사진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중간에 조작이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왔다거나 이런 부분을 밝혀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김웅 현재 의원으로부터 조성은 씨에게 간 그 부분만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쟁점이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조작됐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나중에 작성된 게 날짜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4월 3일에 전달됐다는 고발장 내용에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조작 정황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6월 30일 이후에야 보도돼서 전달된 사항이 당시 제보자 X가 있습니다. 지모 씨, 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던 그리고 이제 압박을 이제 옥중에서 받았다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인 관계가 아니었고 이제 이 조작적 정황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간 건데 그 내용이 언론에 터진 건 6월 30일 이후고 4월 3일 고발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관련자들의 개인관계를 촘촘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검찰이 고발장을 썼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역해석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언론에 6월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3월에 있었느냐, 조작 증거 아니냐라는 윤 후보의 이야기는
일단 디지털 기술적으로 보면 4월 3일 이전에 만들어지고 다운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 오히려 검찰이 작성한 게 아니냐라는 또 역정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게 지금 꼬이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규명의 문제여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합리적으로 의심을 품어볼 수도 있고 일부 디지털 증거로 그거 봐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김웅 의원도 뭐 전화기를 6개월마다 바꾼다고 하지. 그렇죠. 이게 물리적인 증거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웅 의원에서 조성원 씨까지 넘어간 부분은 사실상 이미 디지털 증거로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이제 손준성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왔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디지털 정도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게 글씨만 간 게 아니라 그걸 눌러보면 실제 보낸 사람의 프로필이 다 뜬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이제 SNS 쓰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프로필이 어떻게 뜨는지. 그게 똑같이 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부인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금 조성원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당에 전달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4월 3일자, 4월 8일자 고발장과 똑같은 최강욱 대표의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이 실제 미래통합당에서 지난해 8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조성원 씨가 당에 제출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또 줬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성은 한 명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 인사 복수에게 전달이 거의 동시에 됐을 그랬을 수 가능성도 있다. 있고 또 혹시라도 그게 고발장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김웅 의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몰랐다. 모르고 그냥 전달했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또 부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혹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가 전달되는 시점은 후보 신분이어서 맞습니다. 총선 전이니까 네. 의원회관을 뒤져서 뭐가 나온다는 거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PC 같은 것은 다 의원이 된 이후에 의원실이 꾸려지고 새로 세팅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요. 또 국회 공용 자료들일 테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좀 이제 마찰이 있었던 것이 보좌관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오수라는 글자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지금 왜 검찰총장 관련 검색을 찾아보느냐라고 충돌했었어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딱히 증거물 자체보다는 뭐 문서 같은 건 있을 수도 있죠. 메모라든가 과거에. 그 외에는 이제 디지털 증거 자료보다는 뭔가 좀 정황을 보려고 하는 어떤 압수수색의 상황이 더 긴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실제로는 되게 단순한 얼개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맞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점점 느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고발장은 실제로 검찰이 작성했느냐. 네. 작성 과정을 당시에 검찰총장이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묵인했느냐. 알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네, 텐데 핵심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증거가 남아있기는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초에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설령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과연 증거를 남겨가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게 당연히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로 적은 부분에도 지금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준성 검사가 다른 누군가 제3의 인물에게 이 사실 의무 없는 그 공소장 작성이라는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를 공수처에서 적시한 게 아니에요. 입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뭐 정치권에서 지난 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럽게 싸웠지만 이거는 입건은 그러니까 그 딱 공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류체를 만든 겁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면 그게 법적으로 입건이 되는 거거든요. 꼭 뭐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입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앞으로도 수사를 당연히 하겠지만 과연 설령 손준성 검사가 나오더라도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까? 설령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다. 이거는 유죄의 심증이 있다. 이럴 때만 입건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입건 자체는. 네. 근데 정치권은 깜짝 놀라서요. 대선 후보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워낙 이제 사건이니만큼 놀랐지만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 자료가 이미 나오고 있고 대검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는데 그럼 얼마나 더 있다가 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을 빼놓고 아예 조사를 한다는 것도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참 근데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그 손 검사가 뭐 모종의 증거 이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나왔다거나 당사자가 뭘 자백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손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유력 대선 후보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정치권은. 근데 이 와중에 또 국정원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네. 다른 쪽 사이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과 공수처 그리고 초기에 이제 언론들이 주목했던 것은 검찰 조직 내에서 정말 고발장을 작성했어. 이걸 외부에 이게 고발하라고 사주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수사의 초점인데 사실은 그 기자회견 2번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당일날 오전 오후를 보시면 제보자에 대한 공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이 공익제보자가 그게 나요 하고 드러났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또 독특한 게 나온 겁니다.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공익제보자가 7월에 이 뉴스버스에 제보한 건 맞고요. 9월 2일에 보도가 된 게 맞는데 그 사이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왔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두 사람은 지인 관계고 같은 당에서 정당인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던 관계니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국정원장 공관에 식사를 들어갈 때 조성은 씨도 들어갔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한번 또 따로 식사를 했는데 배석자는 없었고 경호원들만 있었다. 이런 정황인데 야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현직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상한 겁니다. 그럼 이 젊은 여성 공익 제보자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혹시 지금 대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서 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 하면 또 과거에 좀 어두운 그늘들이 있습니다.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게이트를 터뜨리면서 이름을 이제 박지원 게이트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오늘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미 고발을 했죠. 이게 국정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이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단역 배우도 되지 않는 사람을 주연 배우로 졸제 만들어놨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또 지금 엉터리 게이트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상이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건 사실이어서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지면서 스토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죠.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이 일단. 그런데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없다 그래도 일단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라고 입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은 좀 결정적인 혐의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공방이야. 뭐 여야 막론하고 버리겠다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막겠습니까만은 당연합니다만. 근데 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특이한 부분이 전에 국정원장들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얼굴 알기도 사실은 어려웠죠. 그분이 뭘 하고 다니시는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SNS까지 하시는 분이고 기자들 전화도 정말 잘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워낙 이렇게 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 일이냐. 게다가 뭐 제가 여권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난해 4월에 이 사건이 촉발이 됐던 부분인데 이 만난 건 또 올해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 또 그에 대해서도 없고 그래 지난해 4월에 벌어진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 조성원 씨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이 기사화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박지원 원장까지 수사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법조인에게 이 질문하고 이건 좀 마무리하죠. 네. 지금 우리가 복잡해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네.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은 손 검사가 정말로 작성에 관여했다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일단 손 검사로부터 시작된 것만큼은 어느 정도 증거 관계가 좀 드러나 보이니까 전달인지 단순 이분도 누구에게 받은 건지 아니면 작성에 관여를 한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그게 아마 제일 밝히기도 어려울 겁니다. 딱 들어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